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민법 입문 강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98페이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1번에 보시면 챕터 101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 총칙 이렇게 해놨죠. 거기 법률행위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교재에다가 법률행위 총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행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실 때는 약속할 것이 이게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동그라미는 그야말로 긍정 의미로, 세모는 사실 이게 X인데 X를 해버리면 책이 지저분해지니까 이걸 세모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X 대신에 이렇게 세모 이렇게 해서 그 부정의 의미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를 공부할 건데 입문 강의에서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게 뭐지? 하는 이 용어들을 알아가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지? 이 제도의 취지가 뭐지? 왜 만들었지? 이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공부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정도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공부 진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이 내용들은 제가 동그라미 세모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설명을 듣고 동그라미 세모 한 정도만 다시 한번 공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면 충분하다. 막 그거를 완전히 내 거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게 안 만들어놔서 책 자체를. 그러니까 가볍게 이게 뭐지? 하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에다 동그라미를 쳤으니까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거네 이 말인 거죠.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거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용어가 나오면 법에서는 그 반대말이 뭐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 말고 법률행위 반대말은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는데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법률행위라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말 그대로 우리 책에 나온 용어 말고 그냥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게 행위야. 근데 법률행위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률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률 효과가 생기는 행위를 법률행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 거다. 되셨죠? 법률행위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법률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말을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가 뭐길래 법률 규정과 다른 거냐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뭐다라고 하느냐면 이 법률행위는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의사표시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법률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 아닌 게 있으면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인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X 부동산, 땅 내지는 건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을이란 사람이 가질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맨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X를 갑한테서 을이 사면 되겠죠. 즉 매매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맺어서 내 거로 만들면 되겠죠. 매매 계약 만들고 나중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긴 해. 그 좋은 방법이 뭐냐? 갑이 우리 아버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 우리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상속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과 상속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상속은요. 다른 거 없어. 그냥 갑이 우리 아버지이고 가지고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 내 아들 독자 나 혼자인데 돌아가셨어. 그러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 계약은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 요건데 이 매매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하고 그래서 매매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하고 그다음에 상속을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는 갑을 간의 의사가 들어가 있어. 생각이 들어가 있어. 요게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의사 표시가. 그다음에 이제 상속은 그런 의사 표시가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거 상관없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뜻이 뭐였는지도 몰라 사실. 돌아가실 때 무슨 뜻이었는지도 모르고 단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내 거 되는 거야. 되셨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인 거다. 근데 이 의사표시 할 때 우리 계약할 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이제 갑이 청약을 할 수도 있고 을이 청약을 할 수도 있어요. 갑 이 소유자가 너 이거 살래? 청약을 했어. 또는 을이 나한테 팔아라 라고 청약을 했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요게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의사표시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청약,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청약,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들어가서 법률행위는 이제 아까 법률적인 효과가 생기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계약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 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권리 변동이 생긴다라고 말한다. 권리가 변동돼. 봐보세요. 아까 권리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소유권이 될 텐데 소유권이 변동된다는 거예요. 즉 갑의 것으로 있던 것이 을의 소유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변동 그러면 권리가 발생하고 또 변경되고 소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이 예에서 봐보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에게는 권리가 발생했잖아요. 그 다음에 갑 입장에서는 소멸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라는 게 생겼어. 예, 이렇게 봐보시면 이제 그런데 이 권리 변동이라는 것이 사실 뭐냐? 법률 효과가 되는 거야. 효과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맺었더니 이 결과적으로 효과가 생긴 거야. 이 권리 변동으로. 근데 이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걸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봐보면 법률 요건으로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효과로서는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근데 이제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에 가셔서 보시면 요건, 효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줄인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용어 배웠습니다. 법률행위, 법률 규정, 그리고 권리 변동 이렇게 했는데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의 차이점은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의사표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표시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쉬운데 의사표시라는 것은 이게 이제 법률 용어예요, 이것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내가 X를 팔아야지 또는 을 입장에서는 X를 사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죠. 그게 의사야. 머릿속에서 의사. 그리고 말을 했잖아요. 표시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해서 결정한 그 의사를 밖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법률행위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것을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그래서 빵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거기에 팥이 들어가면 팥빵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뭐 고구마가 들어가면 뭐 고구마빵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봐보세요. 케이크도 거기다가 초코를 입히면 초코 케이크 되고 거기다가 고구마를 입히면 고구마 케이크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거예요. 이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되고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 있으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용어를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 들어가셔서 이 내용 공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용어들 정리하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 그거를 막 다 아시려고 할 필요는 없다. 98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제1절 법률관계에서 1번 필요 없습니다. X 해버리고요. 2번 보시면 권리 변동과 법률 요건 이렇게 놨어요. 제목에서. 네, 여기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권리 변동과 법률 요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률 요건이 갖추어져서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가 생겼죠.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번에 02번에 권리 변동과 법률 요건 이렇게 돼 있는데 권리 변동과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이 권리 변동이 생겨 이런 뜻인 거죠. 됐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거요.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그게 권리 변동이에요. 요렇게 표시를 한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요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1번에 권리 변동 보시면 권리 변동은 거기 첫 번째 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여기다 동그라미 쳐봅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2번에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 이렇게 나는데 이 법률 요건 속에 2번에 가셔서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그리고 두 번째 줄 법률행위 동그라미 그 밑에 법률 규정 동그라미 그래서 법률행위 법률 규정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겠습니다. 요 얘기죠.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률행위에는 봤더니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매매 계약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법률행위구나. 그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 상속 나와 있는데 상속 정도만 그런 거구나.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어쨌거나 아버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아들이기만 하면 별도의 다른 게 없으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거대.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법률 규정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03번에 보시면 법률행위의 의가 나와 있는데 1번에 법률행위 의에서 첫 번째 줄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의사표시 동그라미.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의사표시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법률행위야.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이렇게 봐두시고 그런데 예를 들면 단락을 바꿔서 봐보세요. 다섯 번째 줄, 1번의 다섯 번째 줄 예를 들면 거기에 매매 계약 거기다 동그라미 쳐봅니다. 일단 우리 법률행위 그러면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계약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계약으로 바꿔서 읽으면 돼요.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하는구나. 됐죠?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하는구나. 요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에 보시면 제목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가 나와 있죠. 여기도 그 2번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법률행위 동그라미, 의사표시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둡니다. 즉 금방 보신 것처럼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법률행위야 이런 뜻인 거다. 제목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게 법률행위다. 의사표시 아니면 법률행위가 아닌 거야. 됐죠? 이거 처음 들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법이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가면 너무 이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건데 처음 들을 때는 저기 이게 그런 거네.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법 공부를 하는데 일반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과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뭔가 차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용어를 쓰는구나. 이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렇게만 보고 가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 용어 하나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거기 괄호 1번에 단독행위 동그라미, 계약 동그라미, 단독행위 동그라미, 계약 동그라미. 그래서 금방 우리가 보신 것처럼 먼저 이 계약은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 대립 구조에 있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모여야 되는데 단독행위는 말 그대로 1번의 단독행위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줄 하나에 나와 있죠. 하나 동그라미. 의사표시 하나만으로도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이건 아직 보지 마세요. 그 안에 뭐가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 기본 강의 가셔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이거 한마디로 우리 사람 사귀는 과정에서도 그냥 이제 미팅 가서 이름 알고 그냥 호구조사하는 정도로 이렇게만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이걸 처음부터 다 알아야지 그러면 채버려. 그러지 말고 그냥 단독행위니까 말 그대로 하나만 있는 거구나. 단독. 하나가 있는 게 단독행위구나. 의사표시 하나가 있는 게 단독행위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계약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청약과 승낙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청약 동그라미, 승낙 동그라미. 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 최소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이 계약이 된다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요거 봐보시면 채권행위 동그라미, 물권행위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봐보세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도대체 뭔 말이야 이거. 뭔 말이야. 근데 이것도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채권행위야. 물권행위는 물권을 발생시키는 행위야. 물권 변동이 생기게 하는 행위를 물권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봐보세요. 금방 우리가 이제 쭉 예를 들었으니까 X 매매 계약을 맺는데 X 부동산에 관해서 이걸 만약에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갑을간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고 사는 사람이 매수인인데 됐습니다. 꼭 근데 항상 뭐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정하기 나름이야.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맺었더니 을은 X를 넘겨받을 채권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10억이라는 매매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채권행위야. 그런데 나아가서 나 너한테 소유권 넘긴다라고 하면서 등기까지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등기를 해주게 되면 이게 X가 갑 거였다가 을 거로 바뀌어. 등기하면서 등기까지 했더니 을에게 넘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걸 물권행위라고 한다. 이제 엄밀하게는 등기 자체가 물권행위는 아니고 등기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나 너한테 소유권 넘긴다 하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어쨌거나 그렇다는 거다. 됐죠? 여기서는 그 용어만 보시면 돼. 채권행위는 그런 것이구나. 그랬더니 봐보세요. 한쪽은 채권을 갖지만 또 다른 한쪽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다라고도 이렇게 말한다. 의무부담행위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행위는 이렇게 물권행위를 했더니 이게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이렇게 넘어가 버려. 처분돼 버렸어. 그래서 이걸 처분행위라고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채권행위 옆에다가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써두고요. 그 다음에 물권행위 옆에는 처분행위 이렇게 써둔다. 처분행위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그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1페이지 가시면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나와 있어요. 일단 거기서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도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성립 요건이 갖추어져야 효력 요건이 생긴다. 이런 효력 요건을 검토한다 이 말이에요. 성립이 돼야 효력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다. 근데 법률행위가 어떻게 해야만 성립할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 금방 보신 이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서 누군가 먼저 청약을 했어. 그리고 좋아 라고 해서 승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 이 말인 거예요. 매매 계약이. 이 매매 계약이 법률행위고 이제 법률행위가 되려면 이런 요렇게 됐어야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봅니다. 근데 성립 요건에서 보면 여기서 봐보세요. 갑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것을 당사자라고 한다. 여기서 보면 갑을 이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보죠. 갑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을은 X를 넘겨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목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내용이 이제 내용이란 말이기도 한데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이거야. 그리고 이제 매도인은 10억을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야. 그게 내용이야. 그래서 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당사자 목적 하는데 이게 이제 X 10억 요게 목적이 된다. 그 다음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봐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이든 갑이 했든 을이 했든 먼저 누가 청약을 하고 청약하는 사람이 먼저 말한 사람이 청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의사표시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네, 요게 일반적으로 있어야 돼. 그래서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말한다. 됐죠? 항상 이제 우리 법 공부를 할 때는 그 반대말이 뭐지? 이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지? 이 세트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이 나오면 반드시 특별이란 말이 나와. 특별 성립요건도 있겠네. 근데 여기서는 이 특별 성립요건은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고로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자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혼인은 계약입니다. 이게 그냥 장난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어. 혼인은 계약이다. 네. 그런데 다른 계약은 예컨대 우리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트에 가서 뭐 이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아니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무슨 계약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계약이 이루어진 거야. 계약서 없이 되는 게 근데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혼인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그 혼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 좀 더 확실하게 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혼인 신고까지 하는 거예요. 혼인 신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혼인 신고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시험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력이 생기려면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성립해야 되고 성립한 뒤에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능력. 그리고 이제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의사 표시가 의소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요 얘기는 지금 들으면 어려워. 근데 이 내용들을 여기서 목적과 의사 표시에서부터 쭉 공부를 해갈 거예요. 근데 이 능력에 관해서는 여기서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능력에 관해서 잠깐 보신다. 여기서 능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능력이 있다 그러면 돈 잘 번다 이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능력은 자격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 능력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 요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봐보세요. 여기서 권리 능력 요거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네, 권리 능력.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 능력을 가져요. 걔 숨만 쉬고 있으면 가져. 그러다가 숨 멎을 때까지
이게 사람이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을 가져요. 권리 능력은 차이가 없어. 다만 이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노숙자도 권리 능력은 있어. 회장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 사람은. 평등해. 그래서 이게 권리 능력이다. 물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되면 되죠.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일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법률 행위를 하려면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으려면 이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 능력은 뭐냐면 이걸 판단 능력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아직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니는 애들 생각해 보라고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아직 돈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가 않아. 그래서 지가 필 꽂힌 그 과자 있죠. 그 과자 준다 그러면 돈 10,000원짜리도 줘버릴 참이야. 50,000원짜리도 줘버려.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인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성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의사 능력이 있죠. 아, 이 정도 주면 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뭐 완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판단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은 다 불완전하죠. 근데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의사 능력이다. 그런데 그게 개별적으로 항상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객관적으로 만들어놨어. 그런 것을 행위 능력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은 많이 문제가 안 되고 여기서 행위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 과거에 이것을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에서 행위 무능력자 이렇게도 말을 했었는데 좀 용어를 좀 바꿨어. 제한 능력자라는 용어로 바꿨다. 제한 능력자는 뭐냐면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미성년자가 있어. 아직 봐보세요. 미성년자라는 얘기는 성년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미성년자라 그래. 근데 이 성년기가 19살 기준으로 하는데 19세가 되면 성년자,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이렇게 말한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노인네들 중에서 봐보면 나이 연세 드셔서 치매 걸린 노인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자기 생활을 꾸려갈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심판을 받으면 피성년 후견이 돼. 그리고 또 피한정 후견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가시면 되니까 그냥 가볍게 좀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위 능력이 제한돼 있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행위 능력이 제한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계약이 일단 효력은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래서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효력이 없어져 버려. 이런 것인 거다. 교과서 잠깐 체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1페이지 보시면 05번에 법률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해놨는데 성립요건 동그라미, 효력요건 동그라미에서 이 화살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의 성립요건에 가셔서 보시면 거기에 요거 하나 동그라미 쳐두고 가겠습니다. 당사자 동그라미, 목적 동그라미, 의사표시 동그라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일반적 성립요건 동그라미, 일반적 성립요건이다. 일반적 밑에 특별에다가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특별은 따로 뭐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그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난 뒤에 이제 만약에 그게 불성립이다 그러면 아예 효력을 검토조차도 안 해. 근데 이제 성립요건을 갖추고 나면 효력요건을 검토한다는 것인 거죠. 그게 먼저 일반 효력요건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 효력요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 관해서 봅니다. 근데 그거는 이 책에다가 체크할 필요는 없고 넘어가셔서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넘어가셔서 102페이지에 용어 정리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목에다가만 좀 한번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권리 능력 동그라미 2번 의사 능력 동그라미 행위 능력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근데 2번의 의사 능력과 관련해서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 행위는 여기다 무효 동그라미 이렇게 두겠습니다. 무효. 그래서 만약에 유치원 다니는 애가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무효야. 그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그냥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맨 끝에 3번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취소 동그라미.
그 법률 행위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구장 표시에 보면 제한 능력자가 있죠. 제한 능력자 동그라미 거기 제목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동그라미 각자 동그라미 칩니다. 미성년자는 19살을 기준으로 해요.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자세한 내용은 됐고요. 어쨌거나 심판을 받은 사람인데 이 말 뜻 자체는 뭐냐면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년자로서 받는 사람이면 후견인의 도움을 입는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죠. 용어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여기는 그런 말이구나. 이제 궁금하시면 좀 더 읽어보시는 것을 말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막 완전히 내 거로 만들겠다 이런 굳은 결의 이런 건 지금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102페이지 계속해서 법률행위 목적으로 가셔서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